연초에 좋았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가라앉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조정폭이 코스피보다 더 큰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현재 약보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13% 하락인데 오늘 시가 대비해서는 저가 대비해서 좀 올라서 있는 모습입니다. 1918.5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수급을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585억 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기관은 3천억이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고가 대비해서 낙폭이 꽤 큽니다. 오늘 0.6%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5일선은 지켜내고 있지만 오늘 고가 대비해서 상당히 밀리면서 0.6%대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571포인트로 570선을 지켜내고 있지만 수급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이 좀 실현됩니다. 외국인이 328억 매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소폭 20억 가까운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5%대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1.8%대의 상승세. 현대모비스가 그야말로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2%대 하락하고 있는 반면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움직임 좋습니다. 기아차도 2.45%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죠. 다음 카카오입니다. 오늘 1.9%대 계속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14만 2천 원까지 내려와 있고요. 파라다이스, 동서, 셀트리온, 메디톡스는 3에서 4% 강한 흐름으로 상승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모바일 게임주는 희비가 좀 엇갈립니다. 컴투스가 2%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16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CJ 오쇼핑이 1.9%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장 전부터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가 그야말로 핵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몽구, 정의선 회장과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이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블록딜 형식으로 매각을 하려다가 실패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글로비스 가격 제한폭까지 내리면서 오늘 25만 5천 원 하한가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매각을 해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사서 현대차의 지주회사를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일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현대글로비스는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큰 폭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 이상 오르면서 26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 현대모비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강세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번 블록딜 실패로 인해서 지배구조 관련주들이 큰 폭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SKCNC가 현대글로비스와 비슷한 분위기의 종목인 거죠. SKCNC는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6% 이상 떨어지면서 21만 8,500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 쪽에서는 삼성 SDS가 큰 폭으로 빠집니다. 오늘 8% 이상 떨어지면서 26만 4,500원대. 이뿐만 아니라 제일모직 역시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그동안 지배구조와 관련돼서 그룹의 핵심 종목으로 거론됐던 종목들이 대부분 차익이 실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아모레퍼시픽이 나흘째 그리고 오늘까지는 닷새째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4% 이상 오르면서 232만 원대까지 상승세가 치솟고 있습니다. 성과급과 관련해서 최근에 차익이 좀 실현이 됐었다가 앞으로 매출 성장이 성과급을 상쇄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창구 상위에 다수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프트맥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소프트맥스가 이틀째 급등세를 기록을 합니다. 최근까지 5일 연속 상승세고요.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오늘 역시 또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17,750원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워낙에 큰 폭으로 빠졌던 소프트맥스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그동안 급락의 3분의 2 정도를 모두 메꾸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전4 티저 공개 이후로 여러 가지 출시에 대한 임박 기대감이 커져가면서 소프트맥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지금 2시 56분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살펴볼 텐데요. 마감 전략과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일부 차익을 실현한 이후에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올랐다라는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와우넷 이호금 파트너, 단기 숨고르기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매수 시점을 한 템포 늦추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는 실적 시즌이면서 기업 실적의 모멘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조정이 좀 나타날지 아니면
오늘 좀 쉬어가는 것을 필두로 다시금 반대에 나설지 시장의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고요. 마감 중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우성 팀장, 동양유안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대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부터 오늘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코스피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해외 증시가 하락 마감한 것도 있었다라고 한다지만 현대차의 지주 회사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을 리드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한다면 해외 증시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상관없이 오늘은 온통 이 두 종목의 포커스가 맞추면서 두 종목과 비슷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코스피는 상승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대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시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외국인 투자자들 물론 현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 규모 자체도 크지 않은 상황이고 선물에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 역시 특정 종목을 매도하는 것 빼고는 매도를 한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수급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한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그래도 2015년도에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약간의 흔들림에서는 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수가 1916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락 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의 이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은 굳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 하루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확인을 해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이니까요. 어제에 이어서 좀 쉬어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다릅니다. 최근에 반등폭이 컸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다가 하락 반전한 이유로 0.6%까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상 체결 지수와 이슈도 짚어볼까요? 네, 코스닥은 말씀하신 것처럼 580선을 한번 돌파하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었는데요. 어느 정도 매도세가 양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570선을 그나마 안착 지지하면서 장을 마칠 것으로 지금 판단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강했던 종목들이죠. 정부 정책 관련주들이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핀테크라고 뽑을 수 있는 모바일 결제들이 오늘은 크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일 그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언급이 됐었던 3D 프린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은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장 막판 들어갈수록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로 장을 마감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수급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3천억 이상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반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잠잠히 오늘로 끝낼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죠.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화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희비가 조금 엇갈렸네요. 최근에 강했던 중소형주의 중심으로 차익이 좀 실현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자세한 종목들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0.2% 떨어진 1917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오늘 0.68% 떨어지면서 571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하는데요. 코스닥이 570은 일단 지켜냈다라는 점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특징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금일 코스피는 전일에 이어서 살짝 쉬어가는 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0.2% 정도 하락하면서 1917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 일단은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2015년도 증시의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업종군이라든가 또는 그룹주가 있다면은 역시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슈를 말씀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시도를 계기로 해서 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의 입장차가 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배구조 그룹에 묶여있는 종목들 역시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일단은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 SDS가 제일모직, SKCNC, 현대글로비스 등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면서 금일 전체적으로 코스피의 약세를 주장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항공주들이 다시 날개짓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국제유가가 약 5%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아시아나항공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원유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해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지배 구조의 그룹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 하지만 기존 지주사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4분기 실적이 대체적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지주사들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특징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앞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5% 이상 강세를 보여준 하루였었는데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화장품 선호도와 더불어서 면세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면서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5% 이상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화장품 사업 부분 안정화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4% 가까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면서 지난 금요일과 어제까지만 해도 하락세를 이어갔던 종근당이 오늘은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 이상 반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솔케미칼이 5% 이상 반등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컴컴다 TV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2015년도 실적 개선과 반도체 산업이 지속 성장이 전망된다라는 증권사 전망들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라는 의견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5% 이상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무역도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소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방글라데시 시장에서의 어떤 설비 증설 효과가 2015년도에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결국 기업의 원가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바로 노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노무비 등의 절감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이 가파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은 결국은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TX는 무상 감자 이후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가격 제한폭간이 상승하는 모습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착시 효과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급등을 한다 그런다 하더라도 약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 살펴본다면은 KTNG가 다시 담배 가격 인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일반 담배 가격 인상됐고 그 이후에 일반 담배 가격과 면세점 담배 가격의 가격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면세점에도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판매량 감소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이중고로 KTNG를 좀 휘어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늘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대우인터내셔널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 역시 유가 하락에 좀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시장 특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 종목도 움직임도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도 2.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포스코도 2.7%, 한국전력도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큰 폭의 변동세를 보이지 않았다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전망의 흐름보다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약간은 부정적으로 마감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개장 전부터 현대글로비스의 블록들 매각이 무산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동시호가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던 현대차 그룹주들이 오늘 가장 변동성이 높은 움직임을 나타냈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하한가로 결국 마무리가 됐고요. 현대모비스는 11% 이상 급등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박상규 선임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예,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0.6% 하락한 17,088엔으로 마감했습니다. 엔달러 환율 하락이 증시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이 거래일 전 119.5엔 수준을 기록했던 엔달러율은 금일 장중한 때 117엔 수준까지 하락했었습니다. 동영향으로 수출 관련주의 실적 우려가 확대되며 주가의 부담 요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경기 소비재가 1% 이상 하락하는 등 헬스케어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한국 시간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0.3% 상승한 3,23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 발표된 12월 수출입
지표가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12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 6.0%는 물론 전월치 4.7%를 상회하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업종별로는 IT가 3% 이상 상승하는 등 금융과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상해종합지수 오늘 반등 국면을 나타내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의견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징 종목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중소형주 어떤 움직임입니까? 네, 금일 코스닥은 571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놓고 본다면 제약업종이 금일 같은 경우에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헬스케어 관련주 중에서 파운데이션 메디칼이라는 회사가 무려 10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일부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부분 다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특히나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오늘 무려 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디지털 콘텐츠 업종도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징 종목으로 놓고 본다면 그동안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죠. 핀테크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관련주들, 모바일 결제주라든지 이런 모바일 보안주들이 오늘은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대부분 다 5%대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상승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솔라시아 같은 경우도 오늘 3%대 하락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게임주들은 약간의 게임 그 종목별로 약간은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소프트맥스는 연일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다시피 창세기전 시리즈, 창세기전 4를 어느 정도 출시를 앞두고 이 창세기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지금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부 시스터즈도 오늘의 장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장 막판에는 0.78%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쿠키런이죠. 국민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쿠키런이 중국 텐센트를 통해 중국에 진출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연일 나오면서 연일 그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가장 강한 상세로 보였던 컴투스는 오늘 마이너스 1%대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웹잼마저도 거의 7% 가까이 하락하면서 31,9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신년사에서 집권 3년차에 따라서 정책 효과 그리고 규제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특히나 산업 부분에선 3D 프린터 관련돼서 언급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3D 프린터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에 따라서 딜리가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고 TPC가 장 초반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마이너스 2.82%의 어떤 하락세로 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 사물 인터넷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S넷이 1%의 상승, 그리고 엔텔스가 5%대의 하락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늘 제약업종이 가장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메디톡스가 오늘 또다시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일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35만 원을 돌파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듀오락이라고 하는 그 유산균 관련 그런 생산을 하고 있는 셀바이오텍도 오늘 5.71% 상승하면서 오늘의 강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마크로젠이죠. 유전자 진단 관련된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마크로젠이 또 5.8%의 상승을 보였고 녹십자 MS가 오늘 상한가까지 직행을 하면서 제약바이오의 상승에 어떤 힘을 보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그 중국 관련주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시장의 소폭 반등에 따라서 차이나 그레이트가 상한가, 그리고 차이나 하오란이 10%의 상승, 그리고 완리가 8%의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 대비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다시 코스닥 시장의 중국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기록했던 하루다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외환시장 마감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죠. 이트레이드 증권 해외선물팀 박성진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기록을 하다가 나흘 만에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어떤 흐름 연출이 됐나요? 예, 전일 그 국제 외환 시장에서 그 일본 시장이 시장인 가운데 특별한 경제 지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가 없는 가운데도 그 등락이 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였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임금 데이터가 하락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미국 달러의 약세 흐름이 월요일 아시아 시장까지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장 후반에 그 미국 달러가 강세를 다시 보였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전일 소폭 상승 마감하는 정도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로와 엔화는 전일 아시아 시장에서 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인 이후에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하였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내일 14일 유럽 최고법원의 자문위원이 유럽 중앙은행의 그 채권 매입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어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그 양적 완화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자문위원회 그 법적인 견해는 22일 예정되어 있는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내일 발표되는 그 자문위원회 견해의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지난주 국제 유가의 하락과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지난주 내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전일 미국 달러의 그 강세 마감 영향으로 금일 상승 출발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국내 채권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재 상승 반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달러원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마감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박선진 부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수급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연출이 됐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피 먼저 가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금일은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수급적으로 시끄러운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일부 종목에 한해서요. 따라서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어떠한 시각을 보였냐가 관심사가 될 것으로 같은데, 일단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역시나 현대모비스가 1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300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매수의 중심을 현대모비스로 맞춰놨고요. 이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은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기아차를 매수하면서 전체적으로 현대그룹주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외에도 아모레퍼시픽과 KT를 매수했고요. 반대로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KCC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연기금과 투신권이 KCC를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LG U+와 현대제철, LG를 매수하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금일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했던 종목들은 사실은 비슷하게 좀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제일모직과 SK하이닉스, 현대글로비스 순으로 매도세가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삼성 SDS, 현대글로비스, 삼성전자, 제일모직 순으로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약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든가 아니면 지배구조 이슈와 맞물려 가지고 수급이 매수와 매도로 나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루였습니다. 네. 자, 코스닥의 수급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파는 모습이었죠.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나요? 네,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를 집중적으로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대부분 파라다이스를 45억 가까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마크로젠, 휴원스, 엠시넥스, 셀트리온 순으로 기관의 매수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기관의 매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반도체를 41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게임빌, 하이로닉, 이오테크닉스, 데브시스터즈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를 한번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기관과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집중적인 매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셀트리온을 35억 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YG엔터테인먼트를 32억 원, 코나이 26원, 셀바이오텍 22, 메디톡스, 그리고 SM 순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매도는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파라다이스를 44억 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다음카카오, KG이니시스, 인바디, 오성 LST 순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선물 시장이 방금 마감됐습니다. 지수 선물이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유입이 됐는데요.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민주입니다. 자, 현물 시장과 빠진 것과는 반대로 선물 시장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동향 전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우리 시장에 조금 내관이 하나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선물 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1포인트 상승한 247.45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특별한 수급적인 기조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여전히 견조한 매수에 좀 유지되면서 시장을 좀 잘 받쳐내는 모습인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코스피 쪽은 약세를 기록하고 마감이 됐고요. 선물 지수는 강보합 이상에서 마감됐다는 점이 조금은 시장의 위치상 좀 애매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베이스 쪽도 여전히 개선이 되면서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1,000억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견조했어야 되는데 코스피 쪽이 견조하지 못했다는 점이 시장의 흐름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선물 시장은 플러스 마감이 됐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좀 확인을 좀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 오늘 상승 마감을 했지만 지난주 금리를 종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전일도 조정으로 마감됐지만 결국은 그 하락폭으로 상승시켜서 마감한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적인 흐름을 좀 관찰하고 박스권에 대한 의견으로 시장을 좀 보시자. 그래서 현재 뚜렷한 방향성이 있다기보다는 246포인트를 기준선으로 이루어지는 박스권 장세다라는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마감 동향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시장은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먼저 살펴보죠. 네, 최근에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을 본다면 사실은 코스피가 조금 더 조정을 받아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코스피는 그만큼의 조정을 받지 않고 오히려 글로벌 증시 대비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지수의 급락 우려가 완화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추가적인 상승도 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챙겨봐야 될 이벤트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좀 다수의 체크 포인트들이 많은 시점이고 또 언제든지 악재로 불거질 수 있는 시점으로 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섣불리 행동하는 것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약간은 관망적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수의 밴드를 설정한다면 1950에서 1900포인트가 지수 밴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서 1950포인트까지 간다면은 일단은 비중 축소 전략 어제와 마찬가지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해서 1900포인트 초반대까지 하락을 한다면 그때는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1900에서 1950포인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코스닥에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기간 조정이 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은 잠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연말부터 12월 18일부터 해서 약 한 달간의 어떤 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도 좀 터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캔들 자체가 조금은 그 전에 하락률, 상승률까지 잡아먹는 이런 모습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단기 이동평균선 자체가 지금은 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빨리 매도를 해야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지금 현재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모습이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지 확인을 하시고 오히려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수익을 어느 정도는 계속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매수로 접근하시기에는 지금은 좀 아니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570선까지 아무런 저항 없이 꾸준하게 올랐기 때문에 더 580, 더 길게는 600까지 놓고 본다면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전략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성 팀장,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중계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